존경하는 충북 국민 여러분, 제19대 충북교육감 선거에 앞서서 제 뜻을 피력하고 도민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오늘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총 7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산업혁명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서 사회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AI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서 사회의 모든 것이 바뀝니다. 특히 교육 프레임은 엄청난 큰 변화를 겪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PC,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서 디지털 전환을 해왔습니다. DX를 해왔고, 이제 이 DX, 디지털 전환 바탕 위에 AX, 인공지능 전환을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육 프레임 엄청 바쁩니다. 작년도 조사만 해도 대학생의 86%가 이제 생성형 AI로 공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 프레임은 이제 교사는 그전처럼 가르치고 행정 노동자가 아닌 하나의 멘토고 디렉터 역할이고, 학생은 수강생이 아닌 적극 참여자며 의견 제시하는 대충으로 AI 시대는 교육 프레임은 완전히 바뀝니다. 이러한 바뀌는 상황에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한평생 AI하고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연구하고 논문 써오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입니다. 어떤 영화가 있을 때 그 영화를 감독하고 배우까지 한 사람하고 영화를 보기만 한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한평생 AI하고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부분을 감독하고 배우고 살아왔습니다. 이 시대 이제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전환 교육 프레임을 바꾸는데 가장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저라고 생각해서 오늘 감히 이 자리에 쓴 것입니다. 두 번째, 좀 가슴 답답한 게 있어서 이 자리에 또 섰습니다. 지금 저희가 좀 답답한 게 교육청에서 행하는 교육의 타켓이, 중심이 학력 신장입니다.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교육감 임기가 2026년 7월에 시작한다고 했을 때 2030년이면 온 인류의 지능보다 훨씬 뛰어난 게 AI입니다. 임기도 채우기 전에 AI가 온 인류의 지능을 합한 것보다 더 엄청난 파워로 다가온 겁니다. 그리고 이 생성형 AI가 타켓을 삼고 있는 것은 소위 말해서 학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화이트 칼라입니다. 의사, 교사, 회계사, 변호사, 이런 최상급의 계급들이 AI에 의해서 가장 먼저 배치될 직업. 이러한 시기에 학력 신장,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 행정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대단히 좀 잘못된 일이고 시대의 흐름을 못 읽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감히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가 교육 현장에서 하는 일은 직업의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할 일은 직업의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날 때 거기에 변화에 적응해서 직업 전환을 할 수 있든지 이러한 역량을 길러줘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가 어떤 직업 변화가 있더라도 거기에 대처해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이제 교육의 목표가 돼야 되는 것이지 학력 신장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학력 신장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과한 편이지만 이거는 우리 충북 교육을 죽이기 위한 죄악에 해당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공대 가는 풍토를 만들어야 됩니다. 공대는 한평생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창의성을 하고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서 사는 학생들이, 교수들이 공대생입니다. 또
어느 나라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셋 중에 하나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내추럴 리소스, 천연 자원이 있든지, 인텔리전트 리소스, 인적 자원이 있든지, 시스템 리소스가 있든지. 그러면 우리가 살 길은 인텔리전트 리소스, 인적 자원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대생을 안 키우면 어떡하겠습니까? 교육감부터 모든 풍토를, 공대 가는 풍토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공대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개업인은 1년에 2억 5천만 원 받습니다. 카이스트 졸업해가지고 대기업 가면 5천만 원 받습니다. 임원으로 올라가면 3억에서 5억 받는데 임원으로 올라갈 확률은 5% 미만입니다. 이러니 누가 공대를 가겠냐는 거예요. 이거 교육감부터가 공대 가는 풍토를 만들고 기업체, 정부 다 같이 움직여져서 모두 공대 가겠다는 이 풍토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거 정말 저희 나라 위험해집니다. 지금도 칼텍이 하버드 의대보다 점수 높습니다. 중국의 베이징대 제일 높은 학과가 IT 학과입니다. 다만 다행인 것이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 청주에 있는 하이닉스가 성과급을 연봉의 150%를 지불한다는 게 나왔습니다. 자기 연봉이 1억이면 2억 5천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이닉스가 앞장서서 공대 오는 풍토를 조성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어서 굉장히 저는 그 기사를 반갑고 눈물 날 정도로 고마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하이닉스의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거기에 제대로 된 인적 자원을 보내줄 요구가 요청했다고 봅니다. 저희는 초등학생서부터 고등학생까지 공대 가는 풍토 만들고 그 연결선상에 대학과 기업체 다 연결하는 그러한 작업을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서적 일치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대학 졸업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성공한 그룹 20%를 조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 20%가 명문대 졸업자들이 대다수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자기 진로에 있어서 선생님들이나 부모가 알았어 널 믿는다 가봐 이런 정서적 일치를 준 그러한 학생들이 성공하는 계급으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학부모, 선생님들, 학생과 삼일체가 되는 정서적 일치를 만들어주고자 합니다. 제가 감히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연아, 박태환 받는 대한민국 문제상을 저희 대학 연구실에서 2명이나 배출했습니다. 저희는 대학원생도 없었습니다. 학부학생 받아가지고 대한민국 문제상 2명이나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난 널 믿는다 하는 그 정서적 일치, 믿어주는 마음에 그 학생들은 대한민국 문제를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지금 여기서 그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사 선생님들의 불만입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행정노동자냐, 행정 업무가 너무 많다. 또 하나는 교권 침해. 이 말씀들 사실 행정 업무요. 우리가 인공지능을 생성형 AI, 에이전트형 AI, 그 다음에 피지컬 AI 이렇게 나누지만 에이전트형 AI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기술만으로도 교사 선생님들의 행정 업무를 70% 바꿔줄 수 있습니다. 70% 바꿔줄 수 있어요. 이미 부산교육청에서는 팬GPT라는 이러한 행정 업무 도와주는 에이전트 AI를 초중고 교사들한테 지난 25년 9월 8일에 이미 보급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왜 늦어야 되죠? 왜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일해야 되죠? 저는 여러 가지 리스크는 있다고 봅니다. 하다 보면 잘못하면 학생 정보가 새 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과감히 해 나가서 선생님들의 행정 업무를 기술에 의해서 해결해 주고자 합니다. 또한
선생님들의 교권보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선생님들이 시내에 있는 학교 안 오려고 합니다. 학부모들이 죄송한 말지만 애들 하나밖에 안 낳다 보니까 표현이 이상합니다. 극성입니다. 선생님들이 힘들어합니다. 저 시골 학교 가서 조용히 있고 싶어요.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각 학교에 있는 민원실을 없앨 생각입니다. 그리고 민원실은 교육청 한 군데만 있거든요. 그리고 담당하는 선생님들은 퇴직한 교사들입니다. 그분들 학교 사정 너무 잘합니다. 학교 현장에서요, 민원실에 와갖고 학부모들이 따지면 교장 선생님 우선 막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막 협박 들어가면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합니다. 이거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교권이 추락됐고 그 선생님이 학생 앞에 무슨 기운을 쓸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 한 군데만 두고 이미 퇴직한 교사들이기 때문에 내용 잘합니다. 협박 잘 견뎌냅니다. 그리고 정말 문제가 있을 때 그때 그 교사를 불러서 해결하고, 문제 없을 때는 교육청에서 막아서 그런 일을 학부모들이 못하도록 해나갈 생각입니다. 학생들도 신나서 학교에 와야 되지만 교사들도 더 신나서 학교 와야 돼요. 그래야 애들 사랑으로 품안죠. 그래야 끌어가죠. 교사들이 즐기면서 학교 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또 와서 또 뭐 시비 걸겠지, 교장 선생님이 날 부르겠지, 이런 학교 오고 싶겠습니까? 절대 안 돼요. 교사가 신나는 학교, 학생이 신나는 학교, 이 학교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 지금 들어오다 보니까 괭가리 치고 있는데 비정규직 교사 선생님들, 급식실 선생님들, 폐암으로 사망, 방과후 학생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 이분들 실력이 뒤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지금 오늘도 시끄럽게 대모를 할까요? 해결이 안 되더라도 들어주는 성의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주는 성의 하나 못하겠습니까? 협의 안 되겠습니까? 최대한 도와주고 한다고 하면요, 더 교육감이 앞장서면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저희가 한 발 물러서겠습니다. 이거 끌어내야 되는 게 교육감의 의무입니다. 저분들 생활인들이고 학생들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당당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왜 급식실에서 폐암으로 돌아가셔야 될까요? 이런 분들 적극, 이분들이 교권의 교직에 있음을, 학생들하고 함께 있음을 기쁘게 여기도록 움직이겠습니다. 저부터 저기 농성하는데 동참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오버컴 브럼이라는 노래팀을 만들어서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봉사활동은 주로 뭐였냐면 학교 밖 아이들, 미혼모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선 공연을 해왔습니다. 특수교육 받고 있는 학생들, 학교 밖 아이들, 가정 밖 아이들, 가정에서 나와갖고요, 보호시설에 있습니다. 얘네들 다시 울타리로 끌어안고 싶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부터가 나라박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성화비를 알아서 안진병이었습니다. 그 당시 지체장애인은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람 취급 안 했고요, 나라에서 귀찮은 존재가 장애인이었습니다. 나라박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픔을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제 교육은 울타리 밖에 없는 애들, 학교 밖 아이들, 가정 밖 아이들, 장애를 갖고 있는 특수학교 학생들 따스함을 드리는, 그게 교육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잘 사는 집에도 부모가 다 알아서 합니다. 소외된 게 그들한테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사회를 뒤집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교육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왜 그들은 계속 바깥에만 있어야 됩니까?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늘 샀지만 운동화를 신고 있습니다. 저는 한평생 구두를 못 신습니다. 이게 끈을 받쳐주지 못해서 걷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꽉 매는 운동화를 신고 있습니다. 한평생 소원이 뛰는 겁니다. 저는 못 뛰지만 이제 울타리 밖에 있는 아이들, 학교 아이들, 가정박 아이들, 걔네들만큼은 뛰도록 만들겠습니다. 걔네들이 교육감 하나 바뀌니까 이렇게 바뀌는구나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변화시키겠습니다. 아마 제가 만약에 당선돼서 취임하게 되면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 변화에 대해서 제가 잘못 말씀드리면 또 문제가 될 거라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 기득권, 교육감으로서 갖고 있는 것부터 다 함께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믿어보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짧은 시간에 많이 하셨는데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단은 현 교육 정책이라든지 현 교육감에 대한 평가 먼저 한 말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또 교육도 정치의 영역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실입니다. 추후 일정이라든지 단일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일단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현 같아요. 교육감님에 대해서 제가 감히 평가할 수는 없지만 우선 훌륭하신 분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상당히 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맨날 어디 몇 명 더 보냈다. 하나 그런 얘기입니다. 학력신장. 이거 너무 잘못됐고 시대 흐름이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거 옛날 산업사회나 그때가 맞는 얘기예요. 그때는 정말 공부 많이 해갖고 머릿속에 지식 정보를 많이 넣고 잘 꺼내 쓰는 사람이 최고였거든요. 그때는 맞는 얘기예요. 지금은 아니라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산업사회에서는 명문대가 중요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식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오일이라고 이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곧 인간의 지능 정보, 인간의 지적 능력까지 AI가 해주기 때문에 4일 놀고 3일 쉬는, 금방 항상 이재명 대통령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4일 근무. 그러면 노는 데서도요 훨씬 좋은 직업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학력으로 한 줄 세우냐고. 되게 좀 잘못됐다는 거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교육감으로서 역사 의식을 부족하다. 2024년 12월 3일 계엄령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라고 교육감이 말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나요? 그러한 역사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럼 학생들이 뭘 보고 그거 할까요? 계엄령도 문제 없는 건가 보다. 잘못됐다고. 이런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잘못되고 실망스러워서 훌륭한 분이시지만 왜 저까지 나서게 만듭니까? 솔직히. 그다음에 두 번째, 정치 그 부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육감 후보 중에 파란 색깔하고 누가 더 가까우냐 그걸 다 결정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란 색깔하고 누가 더 가까워. 지금까지 그래왔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단일화 부분 말씀드렸지만 단일화 부분 그렇습니다. 진보냐 보수냐가, 진보 교육이냐 보수 교육이냐가 옛날에 굉장히 중요했죠. 왜냐하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아야 나라가 먹고 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보 쪽에서 뭐냐, 그럼 공부 제대로 못한 애들은 뭐야? 얘네는 버리는 카드야? 걔네들도 소중하잖아. 타고난 적성이 다 다른데. 그게 이제 진보 교육이었죠. 그러나 이제 디지털 전환 AX, 인공지능 전환, 디지털 전환 DX, 인공지능 전환 AX, 이제 퀀텀 전환 QX까지 나옵니다. 여기서는요 그러한 식의 지금처럼 진보 보수 개념이 없어져요.
진보 보수 개념이 없어진다. 기술이 사회를 변화시키지 사회가 기술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술이 교육 프레임을 바꾸고 진보 보수 개념이 없어져. 여기서도 또 진보 보수 따진다는 게 좀 조금 캐션 마크 찍히지만 그러나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 왜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저희가 단일화 실패하면 현직의 필패입니다. 지금까지 현직이 적은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지난번에 현직이 전국적으로 4명 졌습니다. 왜 졌냐면 그때 5월 10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6월달에 선거가 벌어지면서 윤석열 바람 때문에 졌습니다. 현직 일이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단일화를 안 하면 그냥 또 갖다 바칩니다. 제가 하든 김성근 선생님이 하든 특히 김성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역사의식이 계신 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관 역사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김성근 선생님하고 제일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고 그 다음에 김성근 선생님하고 꼭 단일화를 한다면 누가 봐도 교육자는 저렇게 단일화를 하는구나. 멋있다. 학생들이요 감명받도록 그런 단일화 그려놓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김승민 선생님 그분도 제가 만나뵀지만 바뀌는 교육 프레임에 대해서 100% 이해하고 계시고 그리고 학력 신작 이건 아니지 않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김성근 선생님하고 먼저 단일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제가 단일화가 되면 저는 김성근 선생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감님의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바꾸는데 그분도 함께하도록 그렇게 해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도 좀 되네요. 질의 없으신가요? 그리고 지금 여기 발표하기 전에 앉아있을 때 우리 막내가 기성말로 잘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를 못 믿는 것 같아요. 믿어봐. 아무튼 믿어보십시오.